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종합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이어 유럽 축구계 이적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스타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 공식화를 진행한다며 긴급 뉴스를 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마당발 이적 전문가로 유명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파비오 파라티치 전 디렉터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토트넘의 내부 소식 정확성이 급격히 올라간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인 로마노 기자가 긴급이라는 말머리까지 달고 손흥민 선수의 계약 사항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향후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팩트체크와 더불어 한준TV가 확보한 독점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14일 새벽에 긴급 뉴스 브레이킹이라고 소개하면서 올린 인스타그램 내용입니다. Spurs are set to activate option to extend 흥민 선수 contract.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안에 있는 연장 옵션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Current deal expires in June 2025. 이게 이제 2025년 6월까지 현재 계약은 이제 만료가 되게 돼 있는데, 하지만 will be extended. 연장될 수 있다. 2016년 6월까지. So one more season with Korean star. 한 시즌 더 손흥민 선수, 한국인 스타와 함께한다. Process started to proceed with formal steps. 이 과정은, 연장 옵션 발동 과정은 이미 공식적인 단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Son remains part of Tottenham's plan also for next year.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다음 시즌 계획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요 얘기는 이제 결국에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도 일단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다라는 내부 방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적 시장의 계획은 물론 시즌이 끝난 이후에 보다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만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또 운영진과 또 디렉터진과 감독 간에 선수단 운영 계획에 대해 의논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상 이슈도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었고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에게 올 시즌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서 우리가 이적료 얻으려고 발동하는 거예요. 이런 의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만약에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그 1년이라는 계약이 남은 시점에 아주 좋은, 구단의 입장에서 좋은 제안이 온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게 좋지만, 그 제안이 손흥민 선수와 1년 더 함께하고 FA로 내보내는 게 더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구단의 운영적인 측면, 단지 수익을 떠나서 구단의 경기력적으로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렸을 때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면 또 그렇게 한 시즌을 더 보내고 결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은 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것은 무조건 토트넘 구단 쪽에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본인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올린 같은 정보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이제 최소한 한 시즌을 더 뛰게 만드는 게 이제 구단의 계획이다. 이 얘기는 이제 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선수 개인의 입장과 선수 개인의 어떻게 보면 캠프 측, 에이전시 측의 의향과 생각은 아직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연장 계약이, 1년 옵션 계약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 토트넘 허스퍼가 정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의지와 또 대우가 좋은 거라면은 대폭적인 연봉 인상과 더불어서 지난해에 의논했던 것처럼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장기 계약, 1년 옵션이 아닌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책임져주고 좀 이제 지켜주는 그런 제안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좀 편안한 조건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연장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그 옵션을 활용해서 무리한 수준의 이적료는 아니어도 구단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 선수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는 재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옵션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또 구단이 이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해왔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 연장 계약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게 결렬돼서 옵션을 발동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제안과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한국 팬들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 해외 토트넘 팬과 또 해외 프리미어리그 팬, 해외의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쏟아내고 있고, 그 의견 대부분이 손흥민 선수는 이제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뛰지 말고 떠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토트넘에서 더 뛰면서 들어올릴 수 있을 거느냐, 그리고 1년 더 뛴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한 팬은 커리어 전체에 그는 트로피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남은 기간 돈은 얻을 수 있겠지만 트로피를 얻지 못하는 것, 즉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봉을 덜 받더라도 또 다른 리그에 가서라도 우승컵을 드는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을 해외 팬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연봉을 덜 줄 수 있는 팀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즌 전체를 풀타임으로 뛰는 선수로 기용하지 않는 선수에게 이렇게 큰 돈을 프리미어리그 외에 다른 팀이라면, 상위권 리그의 팀이라도 쉽지 않다.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런 팀들, 그런 리그의 팀들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조금 연봉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팀에 가서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외 팬들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케인을 따라서 그 역시 다른 리그의 빅클럽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팬들의 반응도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더 큰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 너에게 새로운 도전이 무서운 것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토트넘 팬들 중에는 그는 토트넘의 레전드다, 이렇게 좀 반기는, 연장 계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팬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을 떠나야 된다, 더 나은 팀을 찾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 사실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이루지 못한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가 토트넘의 레전드로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는 지금 떠나는 결정을 내려도 토트넘의 레전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임이라는 팬은 손흥민 선수는 지금 당장 반드시 떠나야 한다, 이 팀은 미래가 없다, 라고 이제 토트넘의 운영 상황과 비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지난 몇 년간 세계 최고의 윙어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봐라, 정말 당신이 우승컵 없이 커리어를 마칠 거냐라고 한탄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최소한 우승컵 하나라도 들기 위한 다른 팀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는 절대로 구단과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어서는 안 된다,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찾아야 한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고요. 그러면서 토트넘에 남겨둘 경우 그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케인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우승컵 하나는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더 뛸 수 있는데 이 남은 몇 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헨리 멘사라는 팬 같은 경우에는 그는 지금까지 토트넘에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해왔다, 그의 계약이 연장되고 남는다는 것은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반갑고 또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가 토트넘에서 그가 은퇴하기 전에 꼭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또 토트넘과 남은 이제 계약 안에서, 연장한 계약 안에서 꼭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지지하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맨유 팬으로 보이는 카터라는 분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다, 토트넘이 그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에디라는 팬도 너는 더 나은 팀에서 뛸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조건에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직접 계약서를 보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텔레그래프 정도 되는 공신력의 매체라면 거기서 확보한 정보는 구단 쪽의 정보일 것이고, 구단이 굳이 가짜 정보를 텔레그래프의 수석 기자에게 제공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텔레그래프가 일전에 보도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을 조만간 발동을 할 것인데, 이 연장 옵션은 손흥민 선수 측의 토트넘 구단이 발동했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없다, 구단의 의사로 연장안은 발동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인데요. 다만 이제 국내의 종합편성 채널 JTBC의 JTBC 뉴스에서는 이 옵션이 행사되려면 구단과 손흥민 선수의 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또 그 옵션안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입장이 없다라고 아마도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영국 현지의 이 영국 축구 비즈니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1년 연장 옵션은 분명히 구단이든 선수든 한 측의 의사만 확실하다면, 그가 원한다면, 한 측만 발동을 추진한다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즉, 이 연장 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양측 중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애초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아무래도 이제 선수의 커리어는 유한하고, 또 선수를 중심으로 선수가 그 오랜 축구의 역사 동안 이런 계약 안에서
노예 계약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아왔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옵션이 선수 측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선수가 내가 좀 경기력이 떨어진다거나 부상이라거나 그래도 남아서 보장된 연봉을 받겠다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도의상의 문제라든지 상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옵션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선수의 기량과 가치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새로운 또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새로운 조건을 찾아 떠날 수 있을 때 구단이 이것을 막무가내로 옵션을 발동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원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주저앉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뛸 맛이 안 나고 구단과의 감정도 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는 선수단의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자 할 때는 그냥 발동할게 하고 얘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와 만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선수의 남은 진로와 남은 축구 커리어를 어떻게 또 풀어가고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현지의 이 축구계 비즈니스 관계자 역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진행을 했을 때 일방 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이 진행 절차와 계약 상황을 처결할 것이다. 게다가 다니엘 레비 회장이 협상에서도 굉장히 깐깐하고 또 구단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한국 시장을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이 세간에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비즈니스 매너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어느 정도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한 설명과 손흥민 선수의 동의와 합의를 어느 정도 끌어내고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도 무조건 토트넘에서 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연장 옵션을 발동해 놓고 내년 여름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굳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으름장을 놓지 않고 충분히 좀 합리적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좋은 팀이 나타날 경우 그 팀에 손흥민 선수를 이제 보내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소정의 이적료 내지 손흥민 선수가 떠나는 그 포지션 내지는 다른 포지션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해당 팀의 선수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충분히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현지 이제 비즈니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현지의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최근에 뭐 프랭크버거라든지 CDG라든지 또 몇몇 한국 스폰서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꼭 양민혁 선수의 존재가 또 앞으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민혁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긴 해도 그 선수의 활약이 어떨지 그 선수의 또 파장이 어떨지 뭐 그 선수의 인기가 어떨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 하나를 보고 이 스폰서십이 크게 들어오기가 어렵고 또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기업 스폰서십은 철저하게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보기 위해 온 것이고 이 한국인 스폰서십과 한국인 기업들을 관리하는 마케팅 부서 전체 중에서도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또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 한국 쪽 기업 스폰서십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인 단기 계약으로만 이제 신규 인력이라든지 기존 인력들이 운영되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길게 가져가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올 시즌을 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만 보장하는 계약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구단 내부에서조차 올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 선수가 떠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연장 옵션을 이제 12월 안에 발동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손흥민 선수의 보수만 룰이 계약 연장이 없을 때는 발동이 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는 그 어떤 다른 팀과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협상도 할 수 있고 계약도 할 수 있어요. 즉 1월 달이 이제 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미리 다음 시즌을 위해서 다른 팀과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떤 팀과 공식적인 협의는 불가능하고 구단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선수의 개인 협상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또 이제 비공개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런 상황들은 축구계 이적 시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팀들이 꼭 무조건 선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구단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다만 어떤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이렇게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이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만 룰의 적용 여부가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팀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1년 연장을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원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보내주겠다라는 협의를 맺고 옵션을 이제 발동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10년 동안 또 헌신해온 팀이고 내가 떠나면서 구단에 뭔가를 남겨주고 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1년 연장 옵션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 정도 뭐 바이아웃을 건다든지 이 정도 금액으로는 떠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보장을 받고 체결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LG와 이제 계약을 맺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거의 이적료가 없는 상황이란 본인들의 현금 지출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내년 여름에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어요. 앙투안 그리즈만이 이제 올 시즌을 아틀레티코에서의 마지막 시즌으로 확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고 올 시즌도 사실 여전히 건재한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점차 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지막 황혼기는 본인이 또 좋아하는 NBA를 현장에서 보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 시즌이 끝나면 그리즈만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즈만의 계약이 아틀레티코와 2026년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그 1년 남은 기간에 대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료를 일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보면은 아틀레티코는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대로 써서 토트넘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1년 연장 옵션의 효과는 그런 정도 자금을 안겨줄 수가 있고 내지는 뭐 그 시점에 토트넘이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쓰는 선수는 아니지만 뭐 준주전급이라든지 유망주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이거를 퉁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손흥민 선수가 내년 여름에 옮기게 될 경우에는 원하는 팀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뭐 이전에도 토트넘이 원했던 선수인 마티스텔이 뭐 올 시즌에도 여전히 조금 이제 출전 기회라든지 활약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 공격수인데 물론 이 선수는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또 2029년까지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에 갈 경우에는 또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적료 가치 이상의 마케팅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토트넘이 또 마티스텔을 받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적료를 좀 깎아서 내려온 정도의 딜도 괜찮다고 이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의 마티스텔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남은 1년 연장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보도가 나왔죠. 토트넘이 잭 그릴리시 영입을 원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에 잭 그릴리시를 데려오면서 그 이적료를 좀 깎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맨시티로 보내주는 그런 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맨유와 에스턴 빌라 역시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맨유의 후배 아모린 감독이 조슈아 지르크지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히차리송을 정리하고 싶어 하죠. 히차리송을 정리하면서 뭐 사우디로 보낸다거나 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맨유의 조슈아 지르크지를 데려오면서 손흥민 선수를 또 맨유로 보내주면서 이적료를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에스턴 빌라도 챔피언스 리그의 진출을 또 다음 시즌도 해낼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이콥 램지를 또 토트넘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이콥 램지를 영입을 하면서 또 잉글랜드 홈그라운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린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적료를 또 거의 뭐 깎아서 데려오면서 손흥민 선수를 에스턴 빌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아틀레티코와 바이에른 뮌헨은 챔스 진출과 어떤 다양한 대회 우승 도전이 보장된 팀이니까 이런 선수들과의 협의만 잘 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고 맨시티는 그릴리시가 이제 챔스에서 뛰는 팀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을 해야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맨유와 에스턴 빌라는 또 이 두 팀이 챔스에 진출을 해야지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챔스도 나가면서 우승을 노리는 그런 팀으로 가는 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올 시즌이 좀 거의 끝날 무렵이 돼야만 정리가 될 수 있다. 만약이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주장 차지해서 우승컵도 들고 뭐 유로파리그 우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토트넘 손흥민 선수에게 2-3년가량의 추가적인 장기 계약을 제시하면서 연봉도 올려주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챔스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구단의 재정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인데 챔스에 못 나간다면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났을 때 이 연장 옵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는 어떤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 상황이 어찌됐거나 이 시즌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경기들이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갈 만한 팀 또 가면 좋을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라고 보이는 거죠. 11월 월드컵 예선 일정이 끝나고 나서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토트넘과 맨시티의 그릴리시 손흥민 트레이드가 충분히 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12월 20일 새벽 5시 토트넘과 맨유의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토트넘을 떠난다면 우승컵을 들고 떠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가서
뭐 카라바오컵 우승이 눈앞에 오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상 문제 없는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 계속해서 이 1년 연장 옵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의 보도 전체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또 현지에서 전해지는 독점 정보도 살펴보고, 또 축구계 이적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믿을 만한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추측 뉴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TV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상황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